Three times. Respect. 바이에른 뮌헨의 니코 코바치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와! 아닌가? 어쨌든 경질이 됐어요. 팀을 떠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1대5로 진 다음날 훈련까지는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지 보도는 되게 많아요. 일단 코바치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을 했다. 아니다. 이거는 경질이라고 봐야 된다. 왜냐면 프랑크푸르트전 다음날 훈련에서 잔소리를 엄청 했다고 해요. 뭐 너 보아탱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불이 너 그렇게 혼자 드리블하면 안 되고 하면서 다음날 사퇴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경질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어쨌든 코바치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나간 것처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서 급해졌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 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주말에 도르트문트와 데어 클라시커가 있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코치인 한지 플릭 코치가 2경기를 맡기로 했어요. 왜냐면 2경기만 하면 그 다음이 A매치니까 2주 3주 정도의 지금 시간이 있죠. 감독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지 플릭 코치를 올렸습니다.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위기인 건 위기예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감독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감독에 대한 루머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뉴입니다. 장점, 무직, 경험, 독일에 대한 관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경험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Three times. Respect. EPL 3번 우승했고요. 챔피언스리그 2번 우승했습니다. 컵대회만 다 합하면 제가 알기로 25개 이상의 컵을 들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맨유 떠날 때 무리뉴를 무시하긴 했지만 지금 재평가되고 있거든요. 충분히 뮌헨의 명성과 무리뉴의 명성이 비슷한 위치라고 봐요. 그리고 독일에 대한 관심, 슈바인슈타이거가 무리뉴는 EPL에 있을 때 원정 경기를 가면 항상 분데스리가를 TV에 켜놨다고 해요. 그리고 슈바인슈타이거를 불러서 야 분데스리가 요즘 어떠냐? 누가 잘하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본인이 빅리그 가운데 독일만 지금 못 뛰어봤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뉴의 장점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만 단점, 고집, 똥꼬집. 무리뉴 똥꼬집 알아주죠.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바이에른 뮌헨은 좀 특수한 구단이에요. 일단 단장인 브라쪼가 있고 그 위에 루메니게, 그 위에 헤네스가 있습니다. 물론 헤네스는 11월 15일부로 임기가 끝나서 팀을 나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어쨌든 수뇌부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뉴가 와서 브라쪼, 그러니까 살리아미지치랑 파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다른 리그와는 조금 다르게 단장들이 벤치에 무조건 앉아 있습니다. 물론 안 앉아 있는 팀도 있지만 거의 다 앉아 있어요. 무리뉴 옆에 브라쪼가 앉아 있어서 참견한다? 나와서 막 뭐 항의한다? 이거 무리뉴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코바치가 이제 중대장이었잖아요. 브라쪼 작전과장, 루메니게 대대장, 헤네스 타단장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군대 같단 말이에요. 수직적인 구조예요. 여기서 무리뉴가 중대장을 한다? 무리뉴는 사단장급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텐하흐입니다. 텐하흐의 장점, 뮌헨 출신, 뮌헨 경험, 그리고 독일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2군에서 2시즌 동안 감독을 한 경험이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의 철학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데려온다는 상황이 너무나 명분이 좋죠. 바이에른 뮌헨을 잘 알고 있고 최근에 아약스를 유럽 정상 구단으로 올려놨고 게다가 독일어도 잘합니다. 하지만 단점, 계약입니다. 일단 본인 자체가 올 시즌에 아약스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22년까지 재계약을 한 상황이라서 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아약스 감독이 시즌 중간에 갑자기 팀을 팽개치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다? 이거는 굉장히 하기 힘든 결정이겠죠. 물론 내년 여름에 떠날 수 있어요. 내년 여름에 떠나려면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반 시즌 이상을 임시 감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플릭 대행으로 간다. 너무 위험하죠. 플릭이 뭐 레부의 수석 코치도 했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 정도의 지도자인가?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코치로 거의 대부분을 생활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하인케스를 다시 데려온다. 그만 데려옵시다. 하인케스 이번에 오면 5번째예요. 하인케스 감독님은 45년생이에요. 45년생. 노후를 즐기고 계신 분인데 너무 민폐 아닌가요? 물론 하인케스 감독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하인케스 감독을 계속 이렇게 대타로 쓸 거예요? 이젠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잠깐이라도 뮌헨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안 친다. 플릭 감독 대행 말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감독은 거의 없고 그렇게 오는 감독이 실력이 뛰어나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어쨌든 텐하흐를 내년 여름까지 기다리는 방법은 있지만 모든 게 쉽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랄프 랑닉, 라이프치 단장입니다. 장점, 경험, 검증된 카드. 뭐 독일 안에서는 유명하죠. 호펜하임, 살케, 라이프치를 지도하면서 이 팀들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단장이지만 감독으로서 더 오히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바이에른 뮌헨으로 오면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철학이 확고하고 본인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적인 모습과 잘 맞아요. 그리고 명작입니다. 좋은 감독이에요. 하지만 단점, 단장 성향이 강하고 브라쪼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랑닉은 이미 단장과 감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브라쪼 단장이랑 랑닉이랑 공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지금 뭐 거의 우승 경쟁하는 팀인데 우승 경쟁하는 팀 단장이 시즌 도중에 뮌헨으로 간다? 이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번째, 포체티노입니다. 장점, 확실한 능력, 그리고 불안한 입지가 장점입니다. 포체티노는 토트넘을 초상위권 팀까지 올린 명장이에요. 토트넘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팀을 나오면서 뮌헨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게다가 브라쪼가 포체티노를 리스펙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아다리만 타이밍만 잘 맞으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 팀이 토트넘이다. 토트넘이 어떤 구단입니까? 장사꾼 구단이에요. 게다가 지금 토트넘과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같은 조입니다. 그래서 포체티노가 시즌 도중에 뮌헨으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데려오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공을 들인다면 겨울 이적 시장 또는 다음 시즌에 데려올 수 있는 카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는 김에 손흥민도 같이 뮌헨으로 데려오면 좋겠죠. 다섯 번째, 알레그리입니다. 장점, 무직, 토너먼트 DNA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레그리가 스타 감독의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난하고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이고 토너먼트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감독이란 장점이 있어요. 알레그리가 가장 당장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 무리뉴? 까다로울 것 같잖아요. 벵거? 좀 재겠죠. 하지만 단점, 수비 축구입니다. 유벤투스에서 엄청난 연패를 기록하고 스쿠데토를 계속 들어올렸지만 이 감독의 스타일이 뮌헨의 축구와는 맞진 않아요. 어쨌든 단단하게 수비를 하고 위로 때려 넣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뮌헨 팬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뮌헨 구단 수뇌부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놉니다. 물론 무리뉴가 와도 알레그리랑 비슷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수비 축구.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벵거 감독입니다. 장점, 무직, 그리고 구직중, 명성, 독일어. 장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스널에서 말년이 안 좋았지만 벵거의 아스널을 보면 다 좋은 기억만 아마 지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신뢰가 있죠. 그리고 벵거의 인품, 보여준 모습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과 잘 융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일계 프랑스인이에요. 그래서 뭐 현지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고 본인도 지금 현역 복귀를 은근슬쩍 말하고 있어요. 뮌헨 감독이라면 한 번쯤 복귀를 생각해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단점,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감. 지금 상당 기간 쉬었고 또 아스널에서의 마지막을 보면 좀 고집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의 그 고집을 좀 꺾었더라면 생각도 있는데 또 분데스리가에는 어마어마한 전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80년대 감독이 있고 나겔스만은 87년생이에요. 젊은 감독들을 쓰기 때문에 신선한 전술들이 많이 들어오고 대응책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벵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소위 말해서 요즘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물음표입니다. 코바치가 팀을 떠나면서 이런 감독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한지 플릭 감독 대행이 전반기까지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왜냐면 지금 당장 감독을 구할 수가 없거든. 뮌헨은 당분간은 감독 대행 체제가 예상이 되고 대역 클래시커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원래는 코바치냐 파브르냐 누가 경질되냐의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코바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파브르의 경질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야야 푸스발 다음 편은 파브르 경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